이런 친구 3명이어도 괜찮아요는 사실 더 많은 사람을, 다양한 사람을 조금 만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선 기본적으로 좀 거절이나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다음 얘기를 선긋기로 한번 네네. 좀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네네. 선긋기. 네. 그렇죠. 네. 그것도 되게 네.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선긋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좀 참견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선 넘고 참견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오늘은 좀 쉬어갔으면 좋겠는데 자꾸 회식하자 그러고 너 집에서 할 일도 없지 않냐 그러고 네가 나를 뭘 한다고 막 이러면 그런 선을 막 그냥 서슴없이 넘어오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던 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분들의 고민은 어땠고 어떻게 또 솔루션을 제시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이 선이라는 거를 잘못 끄면 되게 오해받기 쉽잖아요. 이렇게 벽친다. 네. 또는 이제 또 직장에서는 좀 개인주의다. 소위 싸가지가 없다. 네. 뭐 네. 이 경계를 이제 넘나들기 때문에 이제 많이 힘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고민들은 뭐 직장이든 친구든 또 애인이든 이제 다 있는데 우선 내가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 내 범위, 내 경계를 조금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돈, 뭐 이런 것들을 나는 여기까진 괜찮아라는 걸 스스로 조금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 기준이 없으면 그냥 수시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뭐 쟤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저렇게 뭐 선을 긋는 건지도 모르고 나도 그냥 기분에 따라 즉흥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나의 경계들을 여러 영역별로 조금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거를 또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네.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좀 불편한 어떤 주제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이런 부분은 조금 얘기하는 게 난 좀 불편해라고 얘기한다든지 네. 뭐 저는 퇴근 시간 이후는 좀 바빠서 이런 회식은 좀 불편해요라는 거를 조금 주변에 좀 미리 알리면 쟤는 뭐 원래 저런 게 좀 그래도 분명하구나라는 거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두 가지가 우선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책에서는 이제 신체와 공간, 네. 이제 신체도 내가 부담스러운 거리가 있고, 뭐 스킨십도 친한 사람끼리 어디까지가 맞습니다. 편한지도 네. 있고, 물건이나 돈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양 같은 거나 시기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네. 신념이나 감정, 대화 주제 아까 말씀하신 부분, 시간의 여유, 얼마나 내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내가 알고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족분들이. 요즘 그런 경계선 같은 게 되게 더 진해지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네. 그 기생충 영화 보면 서로 선을 넘었다 안 넘었다 그 얘기 되게 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쩌면은 뭐랄까 계층 간의 경계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뭐 젊은 꼰대다 아니다 막 이런 것도 어떤 선일 수 있고 그런 게 되게 조심스러워지고 좀 예민해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끔은 선한 의도라면 좋은 의도라면 선 넘어서 좀 친한 척 하려고 좀 훅 들어오고 좀 그러기도 했으면 신세도 좀 지고 왜 너무 딱 신세 지면은 그대로 갚으려고 하는 것도 너무 강해진 것 같고 그런 게 오히려 좀 섭섭할 때도 있더라고요. 진짜 꼰대인가? 그쵸. 유난히 좀 그런 걸 좀 민감하게 느끼는 분들도 좀 계시고. 네, 좀 많이 민감해진 느낌 알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로사님이 좀 이렇게 좀 흔쾌하게 좀 받지.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한테 선물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냥 받고 고마워하면 그걸로 나는 만족하는데 또 받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선물을 받으면 또 되갚지 않으면 못 참는 성격인 거지. 37,000원 그대로 갚아. 그러니까 그게 저도 되게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이게 뭐 선을 떠나서 뭔가 호의를 받았을 때 나는 어떻게 보답할까를 늘상 생각하고 어느 정도로 또 보답을 해야 되는가를 항상 고민하게 되고 이것도 인간관계에서 되게 미묘한 문제일 수 있잖아요. 나는 3만 원짜리를 받았는데 나는 얼마짜리를 보답해야 되지? 그거 똑같이 보내주면 조금 얘가 날 그렇고. 축하해줬으니까 한 2만 원 정도로 낮출까? 막 이러면서 축하 받는 걸로 치고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참 그냥 나는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걸 그대로 갚으려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여기요. 근데 예전에 좀 그러다가 지금은 좀 그냥 받고 고맙습니다 하고 저 다음에 할 기회가 있으면 하고 이렇게 바뀌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것도 되게 좀 경조사급으로 어려운 문제 아닌가 맞아.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그러니까 네. 진짜 사람마다 막 어떤 범위 기준이 진짜 네. 너무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이 사람은 그냥 그렇게 하는 게 편하면 그냥 그걸 기꺼이 또 받아주는 이게 선 긋는다. 맞아. 내가 5만 원 쓰니까 얘가 5만 원 딱 줬네. 좀 너무 너무 딱딱 그러네. 이게 아니라 이 친구는 또 그렇게 하는 게 마음이 편하구나라고 이제 이 사람의 성향을 조금 한번 알 수 있겠죠. 네. 이제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다음번에 뭔가를 할 때 이제 이 사람은 뭔가 이제 항상 비슷하게 해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면 너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그냥 적당하게 해주는 게 서로 좀 좋겠다라는 좀 파악을 하는 용도로 좀 센스 있으시다. 보시면 어떨까. 네. 네. 그리고 그 사람도 어쨌든 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제 네네. 고마워하는 방식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좀 살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말씀하시면서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줬을 때 주는 행복 있잖아요. 나의 우쭐함, 네. 기쁨 이걸 오롯이 느끼고 싶은데 그대로 갚아버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게 되게 이기적인 마음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어렵다. 그리고 혹시 또 그게 안 채워지면 네. 또 서운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챙겨줬는데 얘는 이 정도뿐이 또 백이 없네? 약간 또 그러면 이제 해서 맞아. 그러니까 고맙단 말이라도 사람은 듣고 싶은데. 진짜 자기 네. 기준에 의해서 자기가 기대하는 대로 이제 이렇게 약간 답정너처럼 네. 이 사람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게 있어서 네. 거기서 조금 저희도 좀 유연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네요. 그러면은 아까 친구 3명만 있어도 돼요라고 물어봤다는 분들처럼 내가 지금 친구 2명밖에 없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왜 관계도 좀 달라지고 바뀔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친구 1명밖에 없어서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는 분도 많지 않나요? 많죠. 네. 특히 최근에는 정말 아까 코시국의 연장이 계속 되다 보니까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내가 잘못 살았나 생각도 할 수도 있고 내가 인간적으로 뭔가 부족한가? 관계에서 그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많이들 스스로가 좀 내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나는 내성적이고 내향적이고 또 그래서 이제 사람 사귀는 게 좀 더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도 이런 친구 3명이어도 괜찮아요는 사실 더 많은 사람을 다양한 사람을 조금 만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선 기본적으로 좀 거절이나 이제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성향, 그다음에 지금 내 상황 때문에 나는 누군가를 만나기에 또 그 사람한테 매력적이게 보일까, 내가 호감적이게 보일까 이런 좀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우선 스스로 자신감이 없으니까 조금 이제 머물러 있는 것도 있고 그거를 어떤 환경적인 어떤 상황도 있고 그래서 내가 진짜 두려운 게 뭔지를 조금 찾는 것도 그때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과거의 뭐 친구들하고의 관계, 어떤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조금 내가 상처를 받아서 사람을 사귀는 게 좀 두려운 건지 아니면 진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조금 안 좋아서 스스로 자신감이 좀 떨어진 건지 또 사람들이 항상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봐 그런 좀 초조함 이런 게 큰지 이런 것들을 조금 내가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를 좀 그 안에는 그 밑바탕을 조금 보시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좀 뭐 비대면이라도 온라인상에서라도 친구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요새는 많잖아요. 이런 커뮤니티나 이런 걸 갈 수도 있고 뭐 원데이 클래스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할 수도 있고 유튜브에 뭐 이런 커뮤니티에 할 수도 있고 그런 좀 쉽게 내가 우선 접근할 수 있는 것들 그런데 좀 참여하는 거 이런 식으로 내가 우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을 해보는 노력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느꼈던 게 제 주변 친구들이 그러니까 뭐 직장 이전하거나 결혼을 했는데 남편의 뭐 직장 근처로 이동을 한다거나 뭐 아이를 뭐 키우면서 이런 어떤 신상의 변동이 커가지고 내가 전혀 관계가 없이 끊어져 버리게 살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친구 없어서 되게 고민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으로라도 만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걸로는 좀 충족이 좀 안 되고 또 나이가 들수록 나를 올해부터 알던 사람을 보는 게 진짜 친구란 생각이 들고 약간
안지야 뭐 한 1년 뭐 6개월 이렇게 된 분들은 나를 잘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네. 진짜 친구 만드는 거는 좀 쉽지 않아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그런 고민들 진짜 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그런 비슷한 고민 많이 했는데, 그리고 또 친한 친구가 또 멀어지기도 맞아요. 하잖아요. 네. 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결혼, 육아, 뭐 이직이나 뭐 취업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변화를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내가 정말 친한 사람이라면 그런 시기를 조금 같이 기다려준다던가 아니면 그거를 좀 같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쟤는 지금 결혼 준비 때문에 바쁜데 나는 뭐 결혼할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뭐 그런 걸 좀 같이 하면서 좀 공감대를 해주고, 아이를 키우는 뭐 친구라면 좀 아이를 같이 뭐 이제 그러니까 그냥 따로 만나는 건 사실 너무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같이 하루는 가서 아이를 좀 같이 놀아주면서 이제 그 친구와의 만남을 이제 그 친구의 일상의 변화를 좀 같이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친구의 범위를 저희가 되게 좁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친구라고 하면 보통 나이가 나랑 동갑이나 내 또래들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데, 뭐 나이가 조금 많은 사람도 내 친구가 될 수 있고 좀 더 어린 사람도 이제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범위를 조금 늘리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주변에 좀 친구가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핵인싸 같은 그렇죠, 역할. 그렇죠. 그러면은 소개팅 하는 것처럼 뭐 좋은 친구나 이런 만남에 같이 조금 참여해서 네. 네, 친한 친구랑 그 친구의 친구랑 뭐 같이 한번 뭐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차를 마실 수도 있고 뭐 이러한 것들이 우선 당장 아주 낯선 사람들을 막 이렇게 억지로 만나는 게 아니어도 좀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조직이 가거나, 그러니까 아마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거나 네. 대학교 가서 네. 친구를 사귀어야 되거나 새 직장 가서 이제 좀 지인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성적인 분들은 그게 좀 체질적으로 안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절대 그렇죠. 말을 걸지 않으면 먼저 말을 못 하고. 네네. 그런 분들은 처음에 어떻게 그런 인간관계를 시작해야 될까요? 어렵죠. 진짜 내성적이거나 이러면. 근데 우선 그분들은 우선 기본 본인이 말은 잘 못해도 그 바디랭귀지로 보이는 것들을 먼저 체크를 하라고 전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 이제 뭐 이렇게 낯선 자리에 어색한 자리에 가면 이제 요즘은 핸드폰을 이제 좀 어색하고 뻘쭘하니까 핸드폰을 좀 본다든지 조금 이렇게 움츠려 약간 있다든지 뭐 그다음에 뭐 이어폰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나는 혼자 있어도 괜찮아라는 그런 느낌을 이제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아도 상대가 나한테 다가오는 거를 그건 좀 차단을 하는 그쵸. 어떤 여러 시그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그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 되게 재미있는 건 사람들이 누구를 사귈 때 자기가 항상 얘기하는 건 나는 말을 잘 못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소심하고 내성적이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뭐 재미있는 말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해서 상대랑 뭐 대화를 오래 할 수 있어요? 이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역으로 잘 들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대화에는. 그래서 내가 내성적이고 뭐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막 재밌는 얘기를 하고 내 얘기를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되게 좀 잘 들어주는 그것도 관계를 시작하는 데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마음이 약간 홀가분해지니까요. 네. 듣기만 잘해도 돼. 네. 근데 이어폰 끼고 있으면 말 걸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이분이 어느 정도까지 마음이 열려 있는지 모르는 상황일 때는 내가 어디까지 이렇게 뭐 말을 건다거나 대화를 이끌어 가야 될지 조금 또 애매해질 때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해요. 저는 이렇게 가만히 있는 분을 가만히 못 보겠어요. 이렇게 MC병이 있죠. 아니 MC병이라기보다는 네. 이렇게 어떤 모임 자리가 있는데 누군가가 소외된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그걸 잘 못 보겠어요. 그래서 저분을 어떻게든 끌어들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냥 자리는 함께 하고 싶었지만 나는 말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 근데 요걸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개입할지가 가끔 이렇게 좀 애매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말 걷는 선 넘는 거. 그분이 불편할 수도 있고 놀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진심 어린 이렇게 좀 질문도 좀 예의 있게 한다면 그 정도 선은 좀 한 번씩 넘어주는 거 어떨까?
그렇죠. 어떤 네. 관계에서 좀 한 번씩 그 스파크를 일으키는 네, 부분이 저는 되니까. 선을 넘겠습니다. 참 사람 관계에 대한 얘기는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어렵고요. 저희 지금 네. 떠들다 보니까 지금 1시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아, 네. 네네.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2부에서는 네. 어떻게 하면 좀 호감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아까 콜포비아 전화 받는 게 두려움이 음. 생기는 분들 또 특히 젊은 세대 분들이 그런 거 되게 많이 느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요. 네, 또 어떤 저는 부분이 요거 있겠죠? 보기 싫은 동료랑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상황에 있으신 분들 꼭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또라이 정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꼭 있잖아요. 같이 맞아요, 어울리는 맞아요. 그 중에 한 명은.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2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애하는데 또 코칭해 주실 수 있는 거 많죠? 그럼요. 연애 예, 코칭 그것도 제 입에서 조금 전문입니다. 그러니까 책에도 되게 연애 많이 나오고. 전문이시라고요? 네. 오. 연애? 아닙니다.